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어제 나왔던 소식의 연장이 되겠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호재가 되며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하고 증시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괜찮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가 유독 좋았는데요.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상승, 어제 국내장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좋은 흐름을 더 이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지 오늘 관전 포인트로 놓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폭등했던 서클은 밤사이에 15% 정도 하락했고요. 코인베이스는 또 10% 이상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의 시세가 국내장 개별 소형주들에는 어떤 반영을 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해보죠. 자,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미국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강한 반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이제 6,100포인트 선에 다시금 근접해가는 분위기, 사상 최고치와의 격차를 단 0.9%로 좁혀가고 있고요. 간밤 나스닥 기업들 가운데 시총 100개 순위를 모아놓은 지수죠. 나스닥 100 지수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동부 시간으로 새벽 1시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발효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양국 모두 이를 인정했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 간밤 미국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화답을 했고요. 특히나 국제 유가가 급락한 점이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WTI를 기준으로 지금 5% 이상의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60달러 선 이탈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분위기고요. 그 밖에도 간밤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열렸습니다. 최근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는 가운데 그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역시나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죠. 서두를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약화가 된다면 조기 인하도 가능하겠지만서도 특정한 시기를 가리킬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 약 20명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닐 카시카리 총재와 밀리엄스 총재가 간밤에는 연설을 했습니다. 관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역시나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파월 의장의 목소리와 좀 동조하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거든요.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매파로 쏠려 있는지 아니면 비둘기파로 쏠려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최고치를 뚫고 하반기에 강세장 달려갈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6,700포인트 간다라는 의견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건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에 해당하죠. 브라이언 벨스키 전략가의 목소리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는가? 일단 이 브라이언 벨스키 전략가가 앞서 S&P 500 타겟치를 내려잡았던 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5%에서 14%로 내려갔기 때문에 투심은 회복할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내놓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펀더멘털이 드라이빙하는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월가의 컨센서스는 어떨 것인가? 4월의 하락장, 관세로 인한 급락장이 연출됐을 때 목표치를 내려잡았던 IB들이 11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8곳은 최근에 다시금 목표치를 높여잡고 있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라이언 벨스키가 그 다시금 상향 조정한 IB들 가운데서는 가장 불리시한 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존 6,100에서 6,700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좀 호재성 이슈. 이제 7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간밤 백악관 측에서 직접 내놓은 발언입니다. 7월 4일부터 무역협정의 연쇄적인 체결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그렇다면 최근 증시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았던 중동 리스크 그리고 무역 악재 이 두 가지 커다란 악재들이 해소된 이후에 올 여름에는 서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간밤의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일단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것은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 휴전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가운데 AMD가 특히 7%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CFRA와 같은 일부 투자 회사들이 AI 칩 성장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의 주가는 4.8%의 급등이었는데요. 이제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죠.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 4%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간밤 HSBC가 ASIC 부문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아주 크게 웃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240에서 $400까지 대폭 높여 잡았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2%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는데 로보택시 시범운행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차선 변경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속이 일부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테슬라 측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간밤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렇게 첫 발을 떼고 나서 살짝 고전하는 듯한 분위기인 가운데 경쟁사인 알파벳은 한 발 빠르게 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의 오스틴, 샌프란, LA, 피닉스에 이어서 이제는 애틀란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이렇게 차가 오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우버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구글 웨이모의 차량이 나한테 도착을 하는 건데 단 여기서 포인트는 운전자 좌석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아직 생소하고 좀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미국 안에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용화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소화하면서 알파벳과 우버의 주가가 나란히 상승세를 연출했고요. 그 밖에도 피어 종목들이죠. 리프트가 6%, 그랩이 4%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2% 반등을 했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을 함에 있어서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당일 혹은 이길 배송 서비스를 이제는 농촌 지역으로까지 올해 안에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휴전 소식에 따라 움직였던 섹터들을 정리하자면 방산주들, 정유주들은 내림세를 그렸던 반면에 여행, 항공, 크루즈 관련주들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조금 더 작은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휴전 소식에 따라서 리플과 이더리움, 비트코인까지 일제히 급등으로 반응을 하자 특히나 코인베이스가 12% 뛰어 올랐고요. 클린스파크,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해당하죠. 역시 13%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연일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하던 서클 인터넷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 확인이 가능하겠는데 오늘 기술적 조정이 일어나면서 15%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캐시우드, 이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ARK 펀드가 이 서클 인터넷의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IPO 당시에 총 450만 주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네요. 1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해서 우리 돈으로는 4,600억 원을 덜어낸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워낙 많이 샀었기 때문에 여전히 서클의 8대 주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체크가 가능하겠고요. 최근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코파스 포인트 측에서 좀 부담스럽다, 중립 의견을 내놨다는 점 역시 체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
마스터카드 3%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좀 위협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이저브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도입했다는 소식,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 랩업 해봤습니다. 우리 장은 어떤 소식들을 반영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보시죠. 최근 이 시황에 달리는 타이틀이 놀랍죠. 3,000선 돌파, 3,000선 사수, 3,100선 돌파. 그만큼 지수가 참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어제 2% 이상 상승이었고요. 코스피는 2.9% 올라서며 3,100선을 넘어갔고 코스닥도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불안이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갔고요. 외국인의 매수도 강했죠. 매파 보우먼 이사도 7월에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증시 상당수 많은 종목과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코스닥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호평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상대 강도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약했죠. HLB그룹주는 자회사의 NK치료제 임상 실패 이슈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휴전에 반응했던 장, 휴전으로 인해 중동 불안 우려가 줄어들자 경기 민감 섹터인 반도체가 치고 나갔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전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SK하이닉스의 폭등이라고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7%의 상승이 있었죠. 장중에 28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꾸준한 우상향 27만 8,500원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6만 원을 드디어 터치하며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의 상승엔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만 끝난 건 아닙니다. 소부장과 전력 관련한 종목들도 동반 강세였죠. 반도체만 간 건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호평 등의 영향이 좀 계기가 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LNF, 에코프로, 삼성 SDI 상승이었고 에코프로가 어제 모처럼 14%의 폭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함정남 차장님 이번 주 시작할 때 2차 전지 종목으로 그래도 바닥에서 트레이딩을 해봄직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2차 전지의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잠시 후에 정말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밸류업 측면에서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이슈 속에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한 번 더 확인이 됐죠. 증권, 지주, 금융주의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테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재건, 대북, 그리고 일정 이슈 속에 양자 쪽의 종목이 강세였죠. 휴전의 키워드가 악재로 된 건 정유해운 방산입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운임이 떨어지고 차익 매물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들이 내려갔고요. 휴전의 반사 이익은 유가가 하락하니 항공과 유틸리티 측에서 원료비 절감에 대한 기대 속에 올랐고요. 화학과 조선도 비슷한 맥락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발효가 시작됐다라며 점심경에 다시 한번 속보성 멘트를 전했고요. 제발 이것을 위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네요.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당선될 당시에 노벨상에 대한 야욕을 일부 드러낸 점이 있었는데 평화 노벨상이 되겠죠. 러우 전쟁 그리고 중동 이런 불안을 좀 잠재워가는 모습에 일정 부분 정말인가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닥 전방위적인 국내장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좋은 흐름을 보인 점, 그로 인해 코스피의 탄력이 훨씬 좋았다라는 점.
특정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조금 빈번하죠. 어떤 날은 네이버, 어떤 날은 카카오, 어떤 날은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 전형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마이크론 실적 전에 업황이 좋아지고 DDR4 등의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 민감 섹터로서 중동 불안이 완화되고 이것을 반영해서 상승했고요. LG엔솔도 비슷한 맥락의 테슬라 이슈가 있었죠.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좀 갈 때는 쉬는 분위기입니다.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 일단은 강보합으로 끝이 났고요. KB금융도 4% 상승했죠. 증권, 금융 쪽의 상법 개정 등등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하며 증시가 좀 화랑을 띠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들이 다양한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가 참 많이 바뀌었죠. 이쯤에 있었던 현대차가 어느덧 여기까지 갔고요. 기아는 이제 총 10위권 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덧 이 자리에 KB금융이 올라와 있고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까지 자리했다라는 점에서 올해 어느 쪽이 강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그 해 혹은 그 시기의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하니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한 2주간 정말 자주 했던 것 같아요. 7월 7일 이제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서명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 이쪽 관련한 트레이딩 이슈는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 사이즈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하면서도 주도주 종목들의 어떤 전략을 취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다양하게 올랐죠.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였었기 때문에 다른 카카오 그룹주가 올라갔어요. 카카오뱅크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역시나 상승세였습니다. 게임주도 대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인프라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그에 반응하며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에 앞서서 많이 올랐던 거는 미투온이 되겠죠. 미투온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사이의 상승률은 수백 %에 달합니다. 카지노 관련 게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한 9% 올라가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넥서스, 컴투스, 위메이드, 네오위즈 그룹주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체크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앞단에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이 핀테크 관련한 종목들과 발행단의 종목들이 되겠죠. 한은에서는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주들을 체크해야 되고 제주은행과 연결되는 더존, 비존까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종목들 시세가 대다수 좋았었는데요. 테마의 파급력이 점점 커지면서 후속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실적과 실체에서 좀 괴리감을 느끼고 있고요. 과열, 거래 정지, 경고 종목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거기다 밤사이 미국에서는 서클이 또 15%의 하락,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반영하며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일정 부분 쉬어가는 시간이 나오게 될지 변동에 대한 가능성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략도 잠시 후 챙겨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로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좋았죠.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 이슈에 유가가 6%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4.3을 하회했습니다. 이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가 반등을 줬고요. 서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매물과 돈나무 언니의 매도 이슈 그리고 일부 월가의 투자 의견 중립 이야기로 떨어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래도 중립 이상의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있는데요. 물가가 다시 강해질 것이고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기존의 매파적 발언,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다만 인플레가 약화된다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상승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았고요. 올라가는데 가장 힘을 보탠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젠슨 황 CEO, 엔비디아 주식을 최근에 10만 주 매도한 것으로 밝혀지긴 했죠. 3월 달에 올해 600만 주를 매각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일어난 순차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매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올라섰고요. AMD도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승세, 브로드컴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유독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동 불안이 완화되며 경기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금융, 반도체, 여행, 크루즈, 암호화폐,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요. 미국에서도 어제 국내 장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방산 쪽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휴전 이슈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호평으로 인해서 그 전날 8% 급등이었다가 오늘 새벽엔 2% 하락으로 끝이 났죠. 로보택시 시범운행 일부에서 좀 신호 위반을 비롯한 오류가 나오고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일 이 테슬라 이슈에 반응했던 종목들이 또 변동을 보일까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반도체였고요.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보다 먼저 갔던 SK하이닉스가 생각이 나죠. SK하이닉스 올해 주가 60% 올랐는데요. 1분기 12%, 2분기 45% 상승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죠. AI가 처음 막 붐을 타고 이슈가 됐던 시기 이렇게 내달렸었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생각이 나는데 다시 한번 이 랠리를 더 강하게 재현시켜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신고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자, HBM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얼마 전에 맥쿼리 보고서도 생각이 나죠. 이쪽의 성능이 상향되면 상향될수록 마진 또한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DDR4를 포함해서 DDR5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DDR4는 거의 생산자들의 종산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정말 수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의 기대도 높습니다. 거기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죠.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7, 8월 빅테크의 실적 뚜껑들을 열어보면서 AI 관련해서 B2B 거래가 더 늘어났는지 그렇다면 AI 모멘텀이 더 확장돼서 이 시기처럼 꽤나 긴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이제 9일이면 관세 유예 마감 기한 이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AI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현하고 이제 진화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럴수록 반도체 품질에 대한 가치 부여가 올라갈 것이고 그 앞단에 SK하이닉스가 설 수 있겠죠. 증권사 다수에서는 탑픽으로는 SK하이닉스를 뽑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제 좀 밸류 매력으로는 삼성전자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이기 때문이죠. D램 수요 전망치 상향 여부가 중요해요. 하반기에 대한 수요 전망을 올린다라는 것은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PM 가이던스, 지난 실적 발표 때 약간 보수적인 GPM 가이던스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는지 마진의 개선 여부가 중요해 보이네요. 내일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28만 원 터치, 6만 원 터치 반갑기 때문에 HBM 밸류체인이 한 번 더 생각나긴 합니다. 이들의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업황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는 가동률 증가에 반응하는 종목들 일정 소재가 되겠죠. 동진세미캠도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됩니다. 업황이 정말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키를 소재단이 좀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리 없이 나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 못 갔었던 주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좀 나아지고 2분기 기준으로 이제 한 8%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제 7.7%의 상승을 기록한 동진세미캠인데요. 일부의 이동평균선을 올라서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을지 반도체 소재가 보여주는 업황이라는 키워드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HBM 쪽에서 SK하이닉스에 HBM용 CMP 슬러리를 공급한다. 기존에는 워낙 삼성전자 향이 짙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SK하이닉스 HBM 쪽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소재단의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을 하나의 등대로 놓고 업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요약해보죠. 오늘 증시에 들려왔던 소식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나쁠 게 없죠. 미국 증시 올랐고요. 중동 우려 줄었고요. 반도체 상승했습니다. 금리 떨어지고 유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속보에서 하나 소식이 잡히네요. MSCI 선진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지정 또 불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기대치 자체는 높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아쉬운 뉴스라서 어떨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 분위기 좋습니다. 하이닉스의 신고가, D램 가격의 상승세, 맥쿼리 이틀 전에 얘기했던 HBM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여기에 JP모건이 AI 기술주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나 아시아 쪽 종목들이 좋을 것 같다. 탑픽으로는 TSMC와 SK하이닉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산업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좋은 이슈 속에 조금 걸리는 뉴스 하나는 요겁니다. 엔비디아가 속행 공급 1번 타자로 마이크론을 선정했다라는 소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도전했는데 일단 1번 타자로는 마이크론의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네요. 자, 그 밖으로 봤을 때는 서클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 충분히 그럴 만하죠. 단기간에 수백 % 올랐으니까요.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12% 상승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고 앞으로 규제 완화 이슈가 맞물려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목표가 상향 보고서 영향이 있었죠. 그러면 국내 종목들 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종목 중에서도 약간 기존에 따로 떼어진 코인 관련주들,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컴투스홀딩스, 비트맥스 등의 종목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인베이스와 연결이 될 것인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충분히 앞으로도 더 관심을 받을 여지는 있겠지만 꽤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이 요즘 참 좋아요. 코스피 6월 수익률 무려 15%입니다. 2002년도 이후 코스피 월간 상승 1위이고요.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고 공매도 쇼커버 이슈까지 요즘엔 등장하고 있죠. 새 정부 기대가 여기저기 섹터나 테마를 자극하며 한국 증시 최악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겠죠. 충분히 좋은 것을 누리되 출구 앞에서의 춤을 추며 언제든 또 출구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상승을 누리되 일정 부분의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이슈 측면에서 요즘 정부 인사에 대한 관심도가 꽤 높은데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약하며 탄소 중립에 대응하겠다.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새 정부 들어와서 형성된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강조를 재차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 풍력, 에너지 고속도로 종목들 한 번 더 트레이딩용으로 넣어뒀습니다. 한국 정부 모멘텀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죠. 하루는 이쪽이었다가 하루는 AI, 하루는 재생, 하루는 K산업, 하루는 그 외 정책들로 자금이 집중됐다가요. 오늘은 6월 25일 6.25입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제 중국
외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한 이슈, 그 효과 등이 나오게 된다면 또 관련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은 어찌 체크해야 되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일정이네요. 오늘은 한은의 금융안정회의가 있고요. MSCI 글로벌 시장 리뷰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공개가 됐고요. 밤에는 연준 이사회 SLR 개정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자극할 내용이 나올지 보셔야 되고 내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과 내일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승인 여부 나오는 날이라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요즘 미나 앵커 정말 집중적으로 뷰티 쪽에 대한 브리핑을 강화해주고 계시는데 또 업데이트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끝자락에 있는 만큼 화장품 섹터는 올해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화장품 섹터가 지금까지 잘 갔지만 하반기에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가늠해 보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K-뷰티 화장품주들은 성적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고 이번에 나온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유럽에서의 성과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전달 대비 40% 넘게 증가하면서 유럽에서의 수요도 그냥 말뿐이 아니라 숫자가 찍히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구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에서 이번에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인 6.18에서 이 소매 판매액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며 화장품 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유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영국과 독일 쪽에서는 한국 ODM사의 주문을 많이 넣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을 향한 투자 심리가 계속 좋고 주가도 잘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2024년을 복귀해 보면 상반기는 그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트라우마가 현재 이제 6월 거의 끝 무렵에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화장품주들의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자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2024년에 잘 갔었던 종목 중에 실리콘2가 있었는데요. 실리콘2의 월봉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6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서 하반기 내내 조금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올해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그려나간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주가가 고꾸라질지 아니면 더 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넘어가 보시죠.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메리츠 증권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 한국의 화장품 글로벌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의 사이클로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자극하는 요인이었고요. 2024년 하반기의 주가 하락은 상반기 과도한 기대 대비 지나친 실망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어차피 2024년에도 상반기에 잘 갔고 하반기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것이라면 올해도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미 2024년에 그 과도한 기대감과 과도한 실망감이 맞물릴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습 효과와 과한 해석을 경계하는 투자자들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냉정한 투자 심리를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밸류 부과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해줬는데요. 대표적으로 APL 같은 경우에 실적도 정말 좋게 나오고 있고 주가도 여전히 좋고 수급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일 브랜드로서 지금 과도한 기대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조금은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PR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방향을 틀게 되는지도 눈여겨보시면서 엉덩이 무거운 종목의 흐름도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해지는 K뷰티 중장기의 성장 원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줬는데요.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짚어낸 겁니다. 먼저 생산 지역과 카테고리 그리고 캐파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 우리나라 OEM사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각각 올해 생산 캐파를 50% 그리고 30%씩 증가시키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기대감, 선크림 효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콜마는 미국에서의 사업 턴어라운드가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캐파 확대 기대감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자체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확대가 됐었고 지금은 유럽 쪽으로 확대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럽 수출 본격화 시기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반영되기까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 살펴볼 수 있었고 중동 지역으로도 지금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큰 폭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는 말아보자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화장품 섹터 브리핑을 해드릴 때 중국에서 마스크팩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관련 종목으로는 제닉이 꼽히고 있다. 바이오던스의 이 콜라겐 마스크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쪽까지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좀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알겠어. 화장품 좋은 것도 알겠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알겠는데 사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잖아.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슈는 나오다가 말다가 하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결국 회복이 되어야만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고하저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업황이 회복되는 것일지, 아니면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부분은 이제 하반기 중국 여행객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면세 채널의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중국 현지 매출 그리고 면세점의 매출을 확인해 보면서 하반기에 대한 힌트도 얻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중국 현지 매출이라든지 면세점 매출이 회복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대장주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 중국 매출 비중의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대장주들이 중국에서 다시 한번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너무 인디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잊혀진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상징성 자체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장품 섹터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예전 과거의 흐름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아모레 위치를 파악해 보면서 과거 대장주는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 복귀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 법인의 실적일 텐데 일단 지금 흑자에 대한 기조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고정비 절감, 또 선택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매출액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중국의 실적, 또 면세점 매출이 성장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법인과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채널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라네즈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확장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마 브랜드인 에스트라가 해외 진출을 지금 빠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포라에 입점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코스알엑스가 하반기부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해는 국내 이익보다 해외 이익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아이코닉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어떠한 활약을 하게 될지도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ODM과 OEM사들입니다. 사실 이쪽이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K-뷰티 쪽에서 가장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어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어발 정책, 그러니까 전략이 오히려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선사해 준 건데요. 지금 브랜드 대비 안정적이고 장기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특정 브랜드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는 워낙에 대장주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보니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안에서 한국콜마는 달바글로벌의 제조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승무원 미스트로 여겨지고 있는 미스트 자체를 이쪽 한국콜마에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연관성, 주가의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ODM, OEM사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저평가 매력도가 높다라면서 많이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잉그로드랩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고 저평가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한국 화장품 제조 센스 인터내셔널 등의 이제 ODM, OEM사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요. 이쪽도 함께 눈여겨보시죠. 네, 넘어가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볼 텐데요. 1분기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아마 가장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그 전에 비해서 축소가 되는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진했지만 이제는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지금 인디 브랜드들, 대표 인디 브랜드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부터는 QOQ로 봤을 때 증액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잉그로드랩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또 메이저 고객사 3사의 재발주 효과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까지 체크 포인트.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유통을 하고 ODM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에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신다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까지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무려 84,000원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지금 6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가 과연 8만 원 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저평가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드디어 상고 하저를 탈피할 수 있을지, 하반기에 대한 전략과 그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화장품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이 올라서 또 갖가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줘서 반가우면서도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불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국내 3,100선을 코스피가 넘었고 코스닥은 800을 돌파했고요. 밤사이 뉴욕장은 휴전 이슈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반도체가 또 강했습니다. 국내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제 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만큼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함 차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쉬어가는 것이 쉽다라는 장이 국내장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방송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참 스스로 좀 뿌듯하고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쟁과 관련된 그날 아침이 이제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고 하는 의결을 했었던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유가 관련된 주들을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오버나잇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빠르게 해결이 됐죠. 미국이 원한 만큼 미국은 속도전을 원했는데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미국장이 반등을 조였습니다. 사실 그날 월요일 날 밤이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고 났지만 상당히 예의주시했던 것이 미국장이 조금 3대 지수가 기로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1% 그날 상승을 했지만 역으로 1% 하락을 했었으면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간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한 템포 호흡을 가다듬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었을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달려온 와중에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오르면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 불이 켜지니까 신호등 파란불이다면서 우리나라는 어저께 악셀을 밟고 달려나간 급발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 자체는 이제는 좀 이격이 벌어질 만큼 벌어졌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이번 주에는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을 것이고 PC 지표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 상호관세 유예해 놓은 부분이 7월 9일날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안테나를 세워놓고 그것이 증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지수가 꺾일 것 같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것도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매도했는데 계속 올라가 버리면 입만 쩝쩝 다셔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안테나를 좀 다양하게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위치에 있는 지수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S&P 지수 중에 구성 종목들 중에 막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도 오늘 곳곳에서 눈에 띄고요. 거기에 나스닥은 골든크로스 뭐 이런 얘기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더 좋은 분위기가 당연히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적정한 쉼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반도체는 어떨까요? 막 밤에 브로드컴 신고가 기록하고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올라가고 어제 SK하이닉스 28만 원, 삼성전자 6만 원, 소부장까지 쫙 강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반도체를 저희가 이제 포트에 구성을 해야 될지가 관건 같아요. 지수가 간다. 코스피가 갈 때 주도적으로 하드캐리에서 끌고 가는 것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삼성전자는 6만 5천 원은 적어도 왔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SK 하이닉스의 단독 쇼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거에 따른 소부장이 애매한 거예요. 지금 위치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랐으면 반도체다라고 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그냥 끌고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장이라 반도체가 좋은 건지 하이닉스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시장이 좀 쉬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수가 좀 빠질 때 SK 하이닉스만 쉬어가는 조정을 주는 것일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 섹터 전체에 대한 고른 조정을 주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분이 어떤 명분이 될 것인가가 라는 것이 제가 이제 안테나를 세워
세워놓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는 조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지금 섹터 테마가 막 순환매가 돌아가는 sek터 대비해서 반도체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전략으로서는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사모아 갈 수 있는데 적어도 지수가 쉬어간다라는 뷰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조정의 타이밍에선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SK하이닉스 4월에도 한미 반도체와 함께 이제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었고 최근에 리노공업, 테스, 이오테크닉스, 펨트론 등까지도 말씀 주셨었는데 이러한 반도체 쪽은 크게 갈등 없이 모아갈 수 있는 여전히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동진세미캠이요. 2분기에는 8%지만 올해는 한 40%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쪽도 소재사로서 약간 가동률, 뭔가 업황 이것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잘하는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 있어요. DB하이텍도 그렇고 잘하는 기업입니다. 외국인 기관도 어제 강하게 샀어요. 근데 약간 숨겨진 기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뭐 매니저랑 싸웠는지 애널리스트랑 싸운 건지 해가지고 보고서가 잘 안 나오는 기업이라서 보고서가 작년부터 멈춰 있어요. 맞습니다. 안 나오는 기업이라서 제가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기사 소스로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회사는 동진세미캠, DB하이텍도 괜찮은 회사죠. 근데 제가 기업을 탐방을 가지 않은 이상에 그 소스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 DB하이텍이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 종목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살펴봤고 어제 이제 지수가 또 강할 수 있었던 점, 코스피, 코스닥이 두루 갈 수 있었던 점에 2차 전지도 깔려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2차 전지 금요일에 이제 약간의 관심을 두자. 그리고 월요일에 트레이딩 정도 가능하다, 바닥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또 시장에 반응을 해줬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놀라운 상승이었는데 2차 전지 어떻게 할까요? 2차 전지 재밌습니다. 시장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재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2차 전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매도를 갖고 있었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쇼커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한국의 시장 분위기가 됐다라는 점을 전제로 어제는 재미있었죠.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갔다라는 명분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로보택시의 호재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SOS랩이라든가 뭐 모바일 어플라이스라든가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가는 것이 맞아요. 저는 아침에 보자마자 현대오토에버를 먼저 봤거든요. 실제로 일부 추가 매수 현대오토에버를 아침에도 했는데 이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훨씬 강했었거든요. 아침에는. 그런데 장 막판에는 좀 냉정함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자율주행이 올라야지 라고 하면서 현대오토에버가 쭉 가고 실질적으로 장중에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조금 윗꼬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뜻은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호재에 먼저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2차 전지라는 것이 어저께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호재 나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응집된 자리에 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은 뭐 테슬라가 좀 쉬었으니까 오늘 조금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전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저에는 뭐 IRA법 수정 법안에 대해서 2차 전지는 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기저에 깔려 있는 기저 베이스 깔려 있는 호재를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올 호재라고 한다면 ESS는 언제든지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까 직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기본으로 가고 원전을 보조로 간다. 이것은 공약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내용이니까 재생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ESS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공장은 한 번 3시간 정전이 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ESS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는 ESS를 무조건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SS 전기차에 대한 뭐 이야기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전 이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쁜 거 알고 바닥 논리는 깔려져 있어 라는 것
기저의 ESS와 그다음에 전고체의 성장성도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본적으로 전고체가 가장 효율성이 높거든요. 로봇을 쓰는 것이 마지막 극단은 뭐 이제 전쟁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상업성이라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에서 사람을 대체할 때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택배 분류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이것이 로봇이 24시간 해준다? 얼마만큼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배터리가 전고체가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앞으로 붙일 수 있을 만한 호재들과 이슈들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에코프로 그룹이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간헐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포착이 되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LG 엔솔 대형주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시나리오가 맞아야 되니까 전고체 한다면 삼성 SDI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유증도 했겠다. 그다음에 관련된 주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CIS,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나트륨 이온이 지금 뭐 결국은 BID가 계속 가격 낮춘다면 가격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트륨이 데보마그네틱 WCP 애경 케미칼을 말씀드렸는데 데보마그네틱이 2차 전지 소재 셀 공정에 들어갔었을 때 자석으로 불순물을 이렇게 건져내는 이런 일을 하는 네.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트륨 이 회사가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을 국산화로 성공시켜서 글로벌 1위까지 간 기술력입니다. 이 기술력이.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서는 불순물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나트륨 이온까지 해서 좀 전고체와 나트륨 이온 관련된 주들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야.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기억해 볼 키워드인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할게요. 사실 그렇잖아요. 시장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매일 과자를 갖다 주는 분이 계시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나랑 사이도 좋지 않은 사람이 오늘 과자를 주면 유독 더 좀 인상 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2차 전지가 막 좋지 않고 온갖 악재에 시달리다가 이제 기대가 없다가 이렇게 달콤한 과자를 살짝 주니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제 본심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보험성으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손절 라인을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지금은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지수가 막 달려갈 때 주도주, 차화정 뭐 이럴 때 조선 랠리 이런 랠리 갈 때 삼성전자는 절대로 못 갔었어요. 그 장이 조정을 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지수가 적어도 기간 조정이 좀 쉬워 보이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제가 바이오 반박자 빠르게 말씀드렸었을 때 지수의 영향력 없이 바이오는 움직였었어요.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어쩌면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른다라는 점과 진짜로 2차 전지가 된다라는 이 분위기가 시장에서 만들어지면 반도체 바이오 못지않은 굉장히 큰 섹터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올라서 왜 오르는지를 내가 납득되기 전에 일단은 보험성 포트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2차 전지 갈만하네라는 것이 내가 납득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보험성 포트는 비중은 넣어 두셔야 되는 것이 저는 2차 전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차장님의 본심을 낚을 때가 너무 기분 좋아요. 작년에 누구보다 빠르게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 특집으로 쫙 말아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2차 전지 특집도 조만간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발 담그기 용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한 본심을 전달받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죠. 그리고 앞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시청자 한 분이 함 차장님 말씀 주시고 나서 이제 10만 원 선에서 무조건 매수했었다. 그래서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20만 원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차 전지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방산으로 가볼게요. 어제 방산은 뭐 예상했던 하락이긴 한데요. 요게 이렇게 좀 계속될까라는 이제 대형 방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월요일도 제가 그랬어요. 전쟁이 심화됐고 벙커버스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매수 영역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들만의 리그다. 실제로 그래 이격이 너무 벌어졌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전제로 안 그래도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울고 싶은 애 뺨 때린 격으로 그냥 딱 이제 휴전 이슈가 나와버리자마자 바로 조정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더 간다 만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K2 수출 계약 뭐 발표될 것도 있어서 K2 전차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있어서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시장이 이제 7월 되면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쉬어가는 빌미가 7월에 실적 발표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방사는 실적이 아니라 수주 관련된 주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은 투심이 한번 위축된 건 사실이죠. 근데 원래 조선방산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한 2주 전만 놓고 보면 방사는 계속 달렸었고 조선은 쉬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조선이 대응하기가 좀 쉬워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확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거 대비해서 어저께 조정은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한번 빠지고 나면 다시 반등을 한 파당은 줄 수도 있겠죠. LIG 넥슨 기준으로. 그 반등이 올라오게 된다면 보유자들은 고민을 하게 될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사는 조금 더 전략적인 트레이딩, 신규 매수자도 지금 진입하기가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게 빠지자마자 바로 시소처럼 올라온 섹터가 있죠. 재건 대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들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나토 정상회담 네. 일정 중간이나 전후로 재건주들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관심 없잖아요. 지금 관심 없거든요. 글로벌이. 안 그래도 급한데 이란 중동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좀 뒤로 밀린 네. 상황 속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이 휴전 모드로 가기 때문에 다시 이쪽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됐든 글로벌 뭐 건설 투자가 됐든 우리나라도 건설 투자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련해서 기계 쪽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먼저 갔으니 다음은 HD현대 건설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재건 쪽에서는 전진건설로 웨스트텍을 말씀드렸었는데 잘 움직였고 대북주도 어제 움직였어요. 그 벙커버스터 이슈 얘기해 주시면서 북한이 놀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6.25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약간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처럼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하진 않을 거겠지만 얘기를 하기엔 지금 참 알맞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자기네 법원에서 이거 지금 몰건이라고 얘기해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를 통해서 조금 일부 만회가 됐죠.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카드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금 여기서 나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거에는 동해에다가 막 미사일 쐈거든요. 지금 그거 못할 분위기다라는 점과 이제 오히려 미국은 조금 압박하는 스탠스로 우리나라는 조금 손을 잡아주는 스탠스로 이런 그 구도가 지금 만들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런 구도 속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북한은 지원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으니 남북 경협주들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 이상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섹터다. 뭐 여전히 개성공단 쪽이 DITI 아난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DITI 아난티가 이제 그쪽에 대장격에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좀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종목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그때는 철도주랑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대북주까지 살펴봤고요. 앞서 이제 시청자분 중에 병환님께서 통신 장비주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차장님이랑 통하셨어요, 이분. 통신 그러게요. 장비 관련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이 얘기 제가 별도로 좀 꼽아 넣은 거거든요. 방산주가 쉬어갈 때 다 끝났냐? 저는 우주항공을 방산 섹터에 같이 놓고 관심 종목에 놓고 보거든요. 별도로 놓는 것이 아니라. 스타링크 서비스, 국내 서비스가 이제 6월 말 7월 초였으니까 다음 주 정도면 뭐 늦어도 그 다음 주 정도면 국내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스타링크와 관련된 국내 서비스와 관련된 결과물이 나올 이제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궤도 위성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기본 베이스를 우리나라에서 함께 봐야 될 섹터는 6G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이거든요. 지금 딱 자기 타이밍을 잘 기다리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통신주들은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힘이 많이 빠졌지만 나름의 그 테마의 색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 매력도가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KMW가 이제 돌파한 이후에 각도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 외 통신 장비주들도 잘 기간 조정을 주면서 자기의 타이밍을 잘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가는 걸 보시면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종목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제나 이쪽이 움직일 때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것이 이노와이어리스랑 KMW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지금은 뭐 우선순위를 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KMW,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라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적에도 위성이 이제 스테른카랑이 묶여서 함께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소형단 위성주들을 볼 수 있겠죠. 세트라가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캠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통신 장비까지 살펴봤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차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서클이 앞단에 나가고 카카오 그룹주와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난리를 부리고 어제까지도 이제 정말 많은 종목으로 옹기박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임주까지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쪽에 집중이 되면서 게임주도 올라갔는데 일정 부분 밤사이 서클에 급락이 나왔고 스테이블 코인도 약간의 다른 쪽이 간다면 충분히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1차 상승 나왔다. 카카오페이가 첫 번째 상승에서 두 번째 상승 때 이제 확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뷰에서의 확산은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서클이 이렇게 안 빠지더라도 제가 이미 써드렸던 대본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은 조금 이제는 1달러로 두자라고 네. 준비하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전환의 시장을 열어준 것이고 저는 STO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시대가 변하는 것은 스마트폰이지만 실제로 기회를 잡은 것은 어플리케이션 사업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디지털 화폐로서의 전환의 시장을 열어놓은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STO를 통해서 투자로서의 그 실효성으로 실질성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STO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확산되면 NFT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은 디지털 화폐 전환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된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이제는 만약에 이제 오늘 합쳐서 같이 빠진다고 한다면 STO 쪽은 눈여겨보고 오히려 다음의 테마는 이쪽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근데 지금 최근에 증권주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증권주가 좋은 이유가 NXT 시장이 정말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정규 거래시장 늘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틀림없이 있을 거니까 증시가 좋다는 점.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STO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STO 관련된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조정 시 뭐 오늘 뭐 서클 엄청 빠져서 뭐 지금 관심을 갖고 보자. 덜어놓은 섹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핑거라든가 서울 옥션, 다날, 뭐 그다음에 K 옥션. 근데 다날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묶여서 한 발씩 여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갔어요. 먼저 갔는데 이 옥션 경매 관련된 주들인가 핑거는 여전히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다. 다날도 역시 조정시 눈여겨볼 수 있겠다. STO 쪽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클 하락과 함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락에 대한 얘기 짚어주셨고 그 전부터 이제 전일장 대본을 주실 때부터 일정 부분 1차 상승은 나왔다라는 판단 속에서 STO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세워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로봇으로 가볼게요. 한동안 나쁠 거 없이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시세 반영을 좀 못하는 로봇에 대해서 저희도 참 많이 얘기를 했었죠. 로봇이 지난 금요일부터 좋은 시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상장을 안 시키는 이유가 6월 말인가요? 7월까지 나스닥 상장을 안 하면 소프트뱅크 지분을 현대차가
가져오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나스닥 상장을 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지금 상장 안 시키는 이유는 그 지분을 받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ING에 남을 수 있을 만한 호재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산업은 삼성, 현대, 정부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산업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잘 랠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는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눈여겨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달릴 종목들은 제가 잘 집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종목 확산군으로서 두 종목 플러스 알파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LS 티라유텍입니다. LS그룹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로봇 종목이 너무 무거운데? 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어저께 이제 좀 자기의 색깔을 잘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보면 이제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LS 그룹 속에서 이제 과거 티라이틱이에요. 그거를 이제 LS 그룹이 작년에 7월에 최대주 변경해서 양수도에서 지분을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 뭐 관제 솔루션이라고 하니 지금 이 타이밍과 잘 어울린다. LS그룹이 충분히 좋았는데 LS그룹 내 후발주자로서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 두 번째는 V1텍입니다. 자회사 시스콘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율주행 물류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와 물류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죠. 로봇계의 노벨상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차페크상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주가가 반응을 보였으니 이번 랠리의 파동은 나는 로봇이란 키워드로 움직일 거야 라는 색깔을 확실히 가져가고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음 로봇 후발주자가 아니죠. 사실은 이 뉴스 때문에 한번 상한가를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시야를 넓힐 종목 중에서 V1텍까지 LS 티라유텍과 V1텍 말씀드리겠습니다. LS 티라유텍은 어제 진만쌤도 같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여기에 V1텍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로봇 쪽 말씀 주셨던 종목들 잘 갖고 이제 다른 종목 두 개를 더 본다면 요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오늘의 전략은 바이오입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좀 아쉬웠어요 요즘. 네. 그래서 뭐 네. 예전에도 바이오 질문 드렸을 때 바이오는 전체로 보지 말고 각계로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각계로 볼 종목 주시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일단 형님이 쫙 달려주셨고 여기는 조금 쉬어가도 뭐 이렇게 큰 폭의 조정 이럴 나올 사항은 아닌데 조금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낙수 효과 쪽에서는 코스닥은 아직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2차 전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시총 1위는 코스닥 시총 1위는 바이오지만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막강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는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에서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렸으니 거기에다 두고 이제 바이오도 적어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시총상위 바이오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아까 보로노이라든가 펩트론 어저께 아무 이유 없이 치고 나갔죠. 그래서 뭐 삼천당제약도 어저께 시간에서 막 들썩들썩 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일단 시총상위 종목 바이오주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뭐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더라도 나의 타이밍에는 종목별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뷰와 좀 오늘 오랜만에 두 종목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바이오 랠리가 온 것이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플랫폼 기업 중에 뭐 리가켄 바이오처럼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인투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 상장된 지 한 달 됐거든요. 인투셀. 네. 사실 상장된 지 한 달 됐으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날만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6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이 보호회수 물량 나왔는데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된 날 상당 물량이 블록딜로 넘어갔어요. 주가는 상장 보호회수 물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주가는 빠져서 횡보됐었는데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된 날 블록딜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항체 약물 접합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독자적 링거 플랫폼 오파스를 개발했는데 기존 기술로는 어려운 페놀계의 고효능 향암 약물 접합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매력은 확실하게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새롭게 플러스 알파에서 바이오 섹터 관심 종목들에 하나 눈여겨서 넣어보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큐로셀입니다. 큐로셀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은 네. 이게 왜 좋은지 다 알고 국내 카트 치료제 1등입니다. 이거 경쟁사가 킴리아 제품인데 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USA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했죠. 압도적으로 경쟁사 대비보다 압도적으로 치유 효과도 그다음에 후유증도 뒤에 애프터도 그다음에 뭐 재발 확률 모든 것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식약처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품허가 등록 이 뉴스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니 네. 지금 상반기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는 계속 이게 어떤 종목에서 수익 나면 수익의 일부를 계속 모아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적극 포트를 담아갈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가 큐로셀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투셀, 큐로셀까지 관심권역에 넣고 바이오 쪽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절의 패션의 아이콘은 배정남, 투자할수 세븐의 아이콘은 함정남. 함정남 차장님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